11월 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럼은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인 브라이튼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 등 챔스권 팀을 연달아 만난 최근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승점 한 점을 챙겼다. 모든 빅클럽이 원하는 포르투갈 국대 볼란치인 주앙 팔리냐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는데 경기 내내 강한 압박으로 중원 싸움도 잘해줬다. 그러나 미트로비치의 대체 자원으로 영입한 라울 히메네스의 부진은 아쉽다. 맨유는 지난 주말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에 완패했다. 홀란드를 막지 못하며 3개의 공격 포인트를 허용했는데 마르티네즈와 바란의 이탈 속에 수비 불안감이 크다. 맥과이어와 에반스 등 베테랑 센터백 듀오가 나서긴 하지만 뒷공간 침투에 고전 중이다. 그래도 공격진은 부상자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 어려움이 있고 주중에 뉴캐슬 상대로 리그컵을 패하고 탈락했지만 그건 챔피언십의 강호인 입스위치를 상대한 풀럼 역시 마찬가지다. 외려 로테이션 자원이 많기에 체력적인 부담을 덜 맨유가 유리하다. 또 풀럼은 윌리안과 레이드 등 발빠른 윙어들이 잘해주는 것과 달리 스트라이커가 해결하지 못하기에 맨유의 중앙 수비 불안이 크게 드러나질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오사수나 대 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티스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교체로 들어온 가르시아의 골이 나오며 동점에 성공했지만 인저리 타임인 후반 94분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그래도 레알과 아틀레티코, 베티스 등 우승을 노리는 팀들을 제외한 중하위권 팀 간의 대결에서는 확실하게 승점을 챙기고 있다. 몬카열라와 토로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의 수비 가담도 원활하다. 지로나는 리그 선두인 레알과 같은 승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레알 상대로 패하긴 하지만 그 이후 3경기에서는 카디스와 셀타비고 등을 제압하고 3연승에 성공했다. 아틀레티코와 바르샤 등을 모두 제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유럽에서 가장 놀라운 시즌을 보내는 팀이다. 에스피노사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마르틴과 에레라 등 중원이 탄탄하고 도부비 크고 위력적인 스트라이커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치간코프가 돌아온 것도 팀의 힘이다. 이번 시즌 지로나의 페이스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오사수나의 홈 수비력이 안정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아레소와 페냐가 측면 수비를 책임질 것이고 몬카열라의 중원 압박이 있을 오사수나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살레르니타나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제노아 원정에서 패하며 리그 개막 이후 10경기 무승 속에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디아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 3골을 기록 중이고 베테랑 윙어인 칸드레바가 공격 포인트 4개를 기록 중인 이번 시즌인데 좀처럼 강등권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중 경기가 없었던 나폴리와 달리 삼프도리아 상대로 승리하며 코파 이탈리아 다음 라운드로 가긴 했지만 체력적 부담이 있다. 나폴리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밀란과 비겼다. 선제 2골을 허용하는 등 끌려간 경기였지만 폴리타노와 라스파도리의 골이 나오며 홈에서 패배를 피할 수 있었다. 비록 경기 종료 직전 센터백인 나탄이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가 생기긴 했지만 웨스티가르트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부상 중이던 앙귀사가 돌아왔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오시멘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라스파도리와 크바라츠엘리아의 조합은 충분히 위력적이다. 또 일정상으로도 홈팀에 비해 휴식일이 길었기에 정상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로버트카와 앙귀사의 중원 장악도 있을 나폴리가 승점 3점을 추가하고 다음 주 챔스를 준비할 것이다. 이번 경기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유니온 베를린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은 이런 식이면 지난 시즌 강등당한 더비 라이벌인 헤르타를 따라갈 수도 있다. 리그에서 연패가 길어지며 어느덧 15위까지 추락했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리그 연패 기간 동안에는 무득점 경기도 많은데 베렌스와 베커, 폴란트 등 기대했던 선수들이 주춤하고 있다. 주중에는 리그 상위권 팀인 슈투트 상대로 원정에서 포칼컵 일정을 치렀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까지 우니온과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며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팀이다. 챔스와 유로파 등 유럽 대항전 출전을 위해 승점 1, 2점 차를 유지했던 팀인데 우니온과 달리 이번 시즌도 순항 중이다.
비록 도르트문트 상대로 선제골의 우위를 지키지 못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치긴 했지만 3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문전 마무리가 안정적이다.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 상으로는 원정팀이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패 탈출 의지가 강한 우니온이 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캐디라와 하버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상대 중원 공세를 저지할 우니온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프라이부르크 대 메넨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에 패했다. 원정에서 텐백을 가동하며 승점 한 점 추가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안정적으로 승점을 추가하며 중상위권에 위치 중이고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다. 그레고리치의 부진은 아쉽지만 그리포와 휠러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주중 경기에서는 하브리그 팀에 패하며 포칼컵에서 탈락했다. 글라트바흐는 하이덴하임을 잡고 최근 무승에서 벗어났다. 티랑이 유벤투스로 넘어가며 주전 공격수로 나서는 플레의 선제골이 있었고 시에바추가 출전 시간을 충분히 소화하며 팀의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워버와 엘베디 등 기대를 모았던 수비 조합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홈팀은 회플러와 에게슈타인 등 수시즌 동안 팀의 중원을 지킨 능력 있는 중원 조합이 있다. 그러나 바이글과 크라머, 네하우스 등이 나설 원정팀 중원이 라인을 내리고 상대의 공세에 대응할 것이기에 쉽게 골문을 열기 어렵다. 글라트바흐가 원하는 진흙탕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인츠 대 라이프치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에서 보움을 만나 승리를 노렸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래도 패색이 짙던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온 크라우스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은 건 의미가 있다. 헨시 올센을 비롯한 주축 수비수들의 부상 이탈로 인한 수비 전력 누수가 있지만 오니시우와 아오르크, 이재성 등 공격 조합은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라이프치히는 쾰른을 6골 차로 대파하고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모처럼 선발 출전한 티모 베르너의 결승골이 나왔고 오펜다와 세스코 등이 모두 골맛을 봤다. 챔스와 분데스리가, 포칼컵 등 여러 대회를 병행 중인데 워낙 스쿼드가 두텁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카르발류와 폴센, 세이발트와 바움가르트너 등 다른 팀이었다면 주역이 될 만한 선수들이 팀에 질비하다. 주중 볼프스 원정에서 포칼컵 일정이 있었지만 그건 헤르타 베를린을 만난 마인츠 역시 마찬가지다. 일정에 대한 부담 없이 상대를 만나는 라이프치히의 전력 우세가 확실하게 나타날 경기다. 시몬스와 오펜다, 올모의 삼각편대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라이프치히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